사이클런에서 사이클런? 케라스인가? 네. 그래서 제공해주는 그 데이터셋이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그 이미지를 분류하는, 그래서 신경망으로 이미지를 분류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일단 처음에 데이터셋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어떤 이미지들인가 이미지들을 좀 그려보고, 뭐, 점심시간 전까지는 그 정도까지만 하고요. 실제로 신경망을 만들어 보는 거는 오후에 저희가 점심시간 이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데이터셋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셋을 시각화해보고 이런 것까지는 크게 GPU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새 파일에서 시작을 할게요. 새 파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 전 시간까지 사용했었던 거 있죠. 전 시간까지 사용했었던 파일에서요. 여기 보시면 그 런타임, 연결된 런타임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런타임 정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이 삼각형 부분을 보시면 여기 그 삼각형처럼 생긴, 역삼각형처럼 생긴 버튼이 있죠. 이거 하시면 런타임 연결 해제하고 삭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를 클릭해 주세요. 그래서 그리고 연결 및 해제 및 삭제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예를 해주세요. 네. 유료 버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뭐 내는 구독하는 그런 금액에 따라서 GPU를 시간을 많이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지만 우리가 무료로 사용하는 버전에서는 얘가 자꾸 끊어버리려고 해요. GPU가 비싸다 보니 콜앱에서 자꾸 끊어버리려고 하니까 저희도 GPU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코드들을 사용할 때에는 그냥 일반 어, 가상 머신 사용하다가 GPU가 필요한 코드가 있으면 그때 런타임 변경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미지 분류를 하는 거는 새 파일 만들고 할게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 16번 파일까지 만들었죠. 17번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ML, 머신러닝 17번이라고 하고요. 여기도 똑같이 ANN 이렇게 할게요. 머신러닝. 하나 더 붙일까요? MList 이렇게 할게요. ANN, MList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실제로 할 거는 손글씨 이미지 아니에요. 손글씨 이미지가 아니고요. 패션 엠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미지 분류. 이거를 신경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엠리스트라고 더 나왔어요. 일단 연결은 기본 런타임으로 연결을 할게요. GPU를 가지고 있지 않은 기본 런타임으로 먼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런타임 유형 보시면은요, GPU 안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오후에 실제로 신경망을 만들 때, 그때부터는 음, 다시 런타임의 유형을 좀 변경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먼저 좀 가지고 올게요. 필요한 것들. 최소한으로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파이 배열을 우리가 뭐 다룰 필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넘파이 가져오고요. 판다스는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각화는 필요할 것 같아서 매트, 플롯, 립, 하이, 플롯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 요거는 버전 정보를 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텐서플로우의 버전 정보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케라스.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텐서플로우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을 거고요. 케라스를 이용을 할 겁니다. 케라스를. 근데 텐서플로우를 사실은 이것만 임포트를 하셔도 돼요. 케라스만 임포트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얘를 임포트를 해본 거는
지금 콜앱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텐서플로우의 버전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래서 버전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죠.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구글 콜앱에서 구글 콜앱의 가상 머신에서 설치가 되어져 있는 텐서플로우의 버전은 2.19 버전입니다. 2점대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테라스의 버전 볼게요. 테라스의 버전은요. 버전은 3.10 버전입니다. 3.10 버전이고요. 그래서 어떤 버전이냐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코드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버전 정보는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라고 하시고요. 테라스, 컨피그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컨피그라고 하는 모듈에 백엔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 죄송해요. 요거는 제가 함수인데 함수 호출을 안 했어요. 여기 함수 호출이라고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여기 텐서플로우라고 되어 있죠. 케라스가 어떤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신경망 계산을 하느냐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어, 테라스 라이브러리에서 신경망 계산을 할 때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뭐냐? 신경망을 만들고 행렬 계산을 해야 되죠. 저기 우리 화이트보드에 있는 것처럼 저런 행렬 계산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행렬 계산을 할 때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텐서플로우가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제가 써드린 이유는 뭐냐면 어, 지금은 이 케라스가 백엔드로 계산할 때 필요한 라이브러리로 텐서플로어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 파이토치라고 하는 다른 라이브러리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엔드를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텐서플로우를 설치를 못했다. 그런데 파이토치는 설치가 되어져 있다. 그러면 케라스의 백엔드를 파이터치로 바꿔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여기서 지금 기본은 텐서플로우를 사용하게끔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이렇게 보시면은요, 텐서플로우의 컨피그가 있어요. 텐서플로우의 컨피그 모듈이 있고요. 리스트 피지컬 디바이시스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실행해 보시면, 음, 디바이시스 복수형으로 되어져 있죠? 복수형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아마 배열이나 리스트를 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지금, 네, 리스트예요. 리스트를 준 거고요. 리스트 안에는 지금 원소 한 개예요. 피지컬 디바이스라고 하는 원소가 한 개인데, 얘는 이름은 CPU 제로, 그리고 디바이스 타입은 CPU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텐서플로우가 동작하는 물리적인 물리적인 기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텐서플로우가 동작하는 컴퓨터 사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텐서플로우가 설치가 되어져 있는 컴퓨터의 사양이 CPU만 가지고 있다, GPU는 없다는 뜻이에요. 이따가 오후에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 똑같은 코드가 런타임 유형을 변경을 하게 되면 CPU만이 아니라 GPU도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CPU, 그 다음에 GPU 또는 TPU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건 구글에서 만든 건데, 네. 사용 여부를 사용 여부를 확인한 거예요.
지금은 CPU만 사용하고 있다. 지금은 CPU만 사용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케라스의 그 역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서 신경망 계산을 할 때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백엔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백엔드가 텐서다 이렇게 되어져 이렇게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주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케라스라고 하는 케라스 라이브러리는 GPU 연산을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요. 않고 대신에 GPU 연산을 수행하는 다른 딥러닝 라이브러리를 백엔드로 활용을 해요. 그래서 그 백엔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 이거를 가장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케라스가 사용할 수 있는 케라스에서라고 할까요? 케라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백엔드 종류. 가장 대표적인 게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텐서플로우를 잘못 쓰던가? 대소문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텐서플로우는 구글에서 만든, 음, 구글에서 만든 그 텐서 연산을, 연산을 빠르게 수행하기 위한 라이브러리예요. 텐서는 행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행렬. 행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신경망에서 그 연산을 수행하는 행렬의 크기가 어마무시해요. 네. 자, 우리 아이리스는 저렇게밖에 되지 않았지. 크기가 저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엠니스트만 생각을 해볼게요. 엠니스트는 픽셀의 개수가 몇 개예요? 784개. 그럼 화이트보드에 있는 입력층 보세요. 입력층에 몇 개가 있어야 돼요? 784개가 있어야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손글씨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레이블이 몇 개가 있어요? 0부터 9까지 10개가 있죠. 그럼 출력층에서 나와야 될 게 몇 개가 있어요? 10개가 있죠. 그죠? 그럼 784개의 각각의 그 입력값에다가 곱해주는, 곱해주는 그 가중치들이 각각 10개씩 있겠죠. 첫 번째 입력값에 대해서도 10개의 출력이 나와야 되니까 가중치가 10개가 있고, 두 번째 픽셀에 대해서도 가중치 10개가 있고, 이렇게 10개가 있겠죠. 맞아요? 거기다가 각각 그 출력층마다 또 바이어스가 하나씩 있어야 되겠죠. 행렬의 크기가 이렇게 어마무시하다. 근데 요 정도는 되게 작은 행렬이에요. 어. 요 정도 크기는 784 이미지라고 해봐야 요만큼밖에 안 하는 이미지잖아요. 되게 작은 이미지잖아요. 28픽셀, 28픽셀. 여러분 핸드폰 사진 한 장 찍으면은 4K로 찍잖아요. 아닌가? HD로 찍거나. 어, 해상도가 어마무시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입력 데이터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 엄청 크겠죠. 그럼 저기 입력층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엄청 많아지고, 그럼 거기에 곱해지는 값들도 엄청 많아지겠죠. 그런 연산을 수행해야 될 행렬 연산이 굉장히 큰 행렬들을 가지고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GPU라고 하는 게 그 수학 계산. 원래 GPU는 그래픽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그래픽 처리 전용의 CPU예요. 게임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그 GPU가 있으면 게임이 잘 돌아가죠. 예, 그런 것처럼. 예, 그래픽 연산을 하기 위한 건데 그 그래픽 연산이 사실은 수학 계산이거든요. 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행렬 뭐 이런 계산이어서 그래서 GPU를 이용해서 이런 행렬들을 빠르게 계산하도록 만들어진 거. 근데 GPU가 없어도 동작해요. 텐서플로우가 반드시 GPU가 있어야만 동작하는 건 아니에요. CPU에서도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근데 GPU가 있으면 더 빨리 계산할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라이브러리가 텐서플로우고, 이 텐서플로우는 구글에서 만들었어요. 구글에서. 그래서 구글 컬앱은 기본적으로 캐러스의 백엔드를 기본적으로 텐서플로우를 사용하게끔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되어져 있고요. 어,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파이터치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 파이터치는 그 어, 처음에 어디에서 만든 라이브러리냐면 페이스북. 페이스북이 지금 메타라고 부르나요? 그죠? 페이스북. 메타에서 만든 딥러닝 라이브러리였었는데 였었는데 지금은 리눅스 재단으로 다시 얘기해서 오픈 소스로 어, 공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텐서플로우도 어,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파이토시는 페이스북에서 개발 안 하고요. 어, 오픈소스 재단인 리눅스한테 딱 줘가지고 네, 전 세계의 많은 개발자들이 이 파이토치를 업그레이드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예전에는 텐서플로우가 훨씬 더 점유율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파이토치의 점유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오픈소스로 공개되고 많은 개발자들이 거기에 개발을 참여하니까 그만큼 예제들도 많아지게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두 가지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것들 말고도 더 많이 기타 등등 더 있어요. 더 있습니다. 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두 개는 이렇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최근에 경향은. 그리고 이 테라스 이 제가 위에서 버전 정보를 보여드렸는데요. 테라스 버전 3점대 버전하고요. 2점대 버전이 좀 달라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혹시나 뭐 요즘 GPT는 그 떤 예제 코드를 만들어 줄지는 모르겠는데 혹시나 그 예제 코드가 케라스 3점대 버전에서 동작하지 않는 코드일 수도 있어요. 예, 케라스 2점대에서만 동작하는 코드일 수도 있고 근데 케라스 3.0이 나온 지도 조금 됐기 때문에 한 1년 이상 됐기 때문에 뭐 GPT가 잘 최신 버전으로 코드를 만들어 줄 것 같기는 한데 그 역사를 조금 말씀드리면 이 테라스라고 하는 게 처음에 어떤 개발자 프랑스와 숄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그 여러 가지 백엔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백엔드를 사용해서 그 신경망을 쉽게 만들고 훈련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고급 라이브러리라고요. 여기서 보면 고급지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에 로우 레벨로 텐서플로우가 깔려 있고 그 위에서 동작하는. 그러니까 텐서플로우가 없으면 동작할 수 없는 거예요. 음. 뭐 파이토치가 없으면 동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바닥에 기본이 되는 다른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어,
그 기본이 되는 라이브러리들의 사용법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상위 라이브러리로 출발을 했어요. 처음에 백엔드, 여러 가지 백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출발을 했었었는데, 이 클라스를 만든 개발자가 구글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프랑스와 숄레라고 하는 그 사람이 구글에 입사를 해요. 그래서 케라스를 구글이 가져가 버린 거죠, 이제. 그래서 케라스 버전 2.31, 제가 이거는 좀 찾아본 거예요. 2.31 버전, 버전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 백엔드가 아니라 텐서플로우만 백엔드로, 단일 백엔드로 사용하도록 기능이 변경돼 버렸어요. 이 프랑스와 숄레라고 하는 케라스 개발자가 구글에 입사하고 구글이 케라스를 가져가 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버전이 2.3이 나왔는데 그때부터는 백엔드를 여러 개 사용하지 못하도록 오로지 구글에서 만든 것만 사용하도록 기능을 변경을 해버렸어요.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했나 봐요. 그래서 다시 바뀌었어요. 3.0 버전부터 3.0 버전부터 다시 멀티 백엔드 정책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버전을 출력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출력해드린 이유가 콜앱에서 우리가 콜앱을 이용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사용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예제 코드들을 가지고 왔을 때 이게 그 예제 코드들이 케라스 2.0 버전, 뭐 2.9만 해도 얘는 텐서플로우밖에는 이용 못하는 그런 코드예요. 근데 3.0 되면서부터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3.0이 되면서부터 또 그 함수나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들이 많이 바뀌었고, 저도 강의 준비하면서 예전에 만들었던 코드 다시 돌려보면서 안 되는 거 있는지 확인하고 있어요, 밤에.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 버전부터 다시 멀티 백엔드 정책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나 그런 여러 가지 백엔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다시 바뀌었어요. 네. 다시 좋아졌죠. 다시. 뭐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버전 번호 출력해 드린 겁니다. 텐서플로우가 버전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케라스의 버전이 얼마인지, 그리고 케라스가 사용하는 백엔드가 그리고 텐서플로우가 GPU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CPU만 이용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코드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확인하는 방법을 여기서 설명을 드렸어요. 네,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데이터셋 준비까지만 할게요. 저희가 데이터셋 가져오는 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데이터셋, 패션 앤리스트 데이터셋 이렇게 할게요. 패션 앤리스트 데이터셋. 이 데이터셋은 그 케라스에서 제공을 합니다. 케라스에서 제공을 해서요. 케라스 점. 그럼 모듈 이름들이 쭉 나와요. 모듈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데이터 세츠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어, 패션 이렇게 해주면 패션 애니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 아, 이것까지도 모듈 이름. 아까 얘가 모듈이라고 나왔었죠. 예, 얘가 모듈. 함수 이름이 아니에요. 모듈 이름입니다. 패션 애니스트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요. 점. 그러면은 이름이 이건 함수 이름. 로드 데이터. 로드 데이터 이렇게 있어요. 자, 로드 데이터 설명 좀 볼게요. 패션 앳리스트 데이터셋을 가져온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데이터셋은 6만 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6만 개, 28 곱하기 28, 그리고 흑백 이미지라고 되어져 있고요. 10개의 패션 카테고리가 있다. 10개의 카테고리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러면서 또 모두 같이 있냐면 테스트셋 따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테스트셋은 10,000개의 이미지를 따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규먼트는 없죠. 아규먼트는 없어요. 그리고 레이블은 여기 문서에 있듯이 0부터 9까지. 그러니까 숫자로 레이블이 매겨져 있어요. 숫자로 각 클래스의 레이블들이 매겨져 있고 의미하는 거는 뭐 0번이면 티셔츠다, 1번은 바지다, 풀로버가 뭐 뭐야? 이렇게 위쪽에 자켓인가? 모자 달린 자켓인가? 뭐 그런 거다. 뭐 그런 의미고 리턴 값. 자, 여기 리턴 볼게요. 리턴. 리턴이 넘 튜플을 리턴을 하는데 넘파이 배열들의 튜플을 리턴한대요.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트레인 셋, 트레인 레이블. 그 다음에 테스트 셋, 테스트 레이블. 이렇게 두 개의 튜플을 리턴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먼저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결과를 저장할 때, 저장할 때 변수를 어떻게 선언하셔야 되냐면 튜플,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튜플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셔야 돼요. 이 로드 데이터라고 하는 함수가 리턴하는 타입이 이런 모양으로 리턴을 하기 때문에 변수를 선언할 때에도 튜플 두 개로 선언하셔야 되고 첫 번째 튜플과 두 번째 튜플에는 변수가 두 개씩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소 두 개를 갖는 튜플 두 개. 그리고 순서가 훈련 셋, 훈련 레이블, 테스트 셋, 테스트 레이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쓸 거예요. 훈련 셋, 그 다음에 훈련 레이블, 그 다음에 테스트 셋, 테스트 레이블 이렇게 쓸 겁니다. 자, 이거의 의미는요. 이거의 의미는 훈련 셋, 훈련 레이블 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테스트 셋, 테스트 레이블 그러니까 여기가 데이터 여기가 훈련 타겟 여기가 테스트 타겟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실행하시게 되면 네, 데이터가 이렇게 가지고 왔다. 이건 데이터 가지고 다운로딩 하고 있다. 다운로딩 하고 있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거 아까 그 10가지 10가지 패션 아이템 아까 문서에 이렇게 나와 있었죠. 10개의 패션 아이템이 있었고요. 뭐 셔츠, 바지, 뭐 풀오버, 그다음에 뭐 운동화 뭐 등등등이 있을 거예요. 패션 아이템 어, 몇 개가 있었냐면 6만 개의 6만 개의 훈련 데이터와 그다음에 만 개의 만 개의 테스트 데이터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가지 패션 아이템으로 이루어진 10가지 패션 아이템으로 이루어진 6만 개의 훈련 데이터가 있고 훈련 세트가 있고 훈련 셋이라고 할까요? 훈련 훈련 셋과 레이블이 있고요. 만 개의 테스트 셋과 테스트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게 케라스에서 제공하는 그 패션 애널리스트 데이터입니다. 패션 애널리스트 데이터. 이거는 제가 요 로드 데이터 이거 문서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 호출하시면 이렇게 가지고 와요. 이렇게 가지고 오고 모양만 한번 볼게요. x train x train.shape
6만 개, 28개, 28개. 이거 뭐예요? 28 곱하기 28 흑백 이미지. 흑백 이미지. 3차원 배열로 돼 있어요. 2차원 배열 아니에요. 그죠? 2차원 배열 아니고 3차원 배열로 돼 있어요. 3차원 배열로 돼 있고.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이거는 첫 번째 6만 개는 샘플 개수. 그냥 이거 샘플 개수라는 의미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지에, 가로 픽셀, 이미지의 세로 픽셀.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셋이. 요거는 설명드려서 썼죠. 이미지 한 장이 이렇게 여기 가로 크기 28, 세로 크기 28. 이런 이미지인 거예요. 여기를 보면. 여기에 뭐, 티셔츠를 제가 제대로 그릴 수 있나 모르겠네요. 티셔츠 같이 안 보이는데.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운동화가 뭐, 이렇게 입고,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가 총 몇 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총 이만큼 6만 개가 있다. 6만 개가. 훈련셋에는. 훈련셋에는 6만 개가 있고, 그럼 여기에는 만 개가 들어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차원 배열로 나온 거고요. Y 트레이는 당연히 이거 몇 개가, 쉐입만 돌고. 당연히 6만 개라고 돼 있어요. 이거 짝이 맞아야 되겠죠. 그죠? 6만 개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6만 개의 레이블이 있어야 돼요. 6만 개의 레이블이 있어야 됩니다. 샘플 개수만큼만 있으면 되죠. 유니크 값 볼까요? 유니크, Y, train, 그리고 return, count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그 손글씨는 개수가 0, 1, 2, 3, 4 개수가 조금씩 달랐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손글씨 이미지는 그 모든 게 다 똑같이 들어가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10개의 아이템이 있고요. 0번부터 9번까지 10개의 아이템이 있고 각각의 아이템은 정확하게 6,000개씩 똑같은 개수로 정말 훈련하기 좋게 그죠? 딱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 거를 그러면은 테스트 셋도 비슷하게 만들어졌겠죠. 테스트 셋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X 테스트 쉐입을 확인해 보시면 만 개의 이미지인데 28 곱하기 28 크기 그 다음에 numpy.unique 그리고 y 테스트 return count true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10개의 패션 아이템이 있고요. 10개의 패션 아이템이 각각 1000개씩 해서 만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따 오후에 요 훈련셋과 테스트셋 나눠져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훈련셋 가지고 신경만 만들어서 테스트 해보고요. 얼마나 잘 분류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테스트셋으로 검증하고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뭐 별로 그렇게 질문 없으시죠? 그냥 이런 것만 한 거니까. 네, 식사들 맛있게 하십시오.